신청사 건립에 관한 질문, 그리고 마곡 워터프론트 추진 계획에 관한 거, 공항동 군부대 이적지 이전 현황 및 계획에 관해 구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과 박하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항동 방화 1, 2동 출신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과 관한 구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신청사 최종 도면을 확인하였습니다. 지하 2층에 안내원, 청소원, 청경 휴게실을 설계했습니다. 지하 1층은 강서구청 공무직,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과 주차관리과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법령에 정한 기준만 지키면 햇빛도 안 들고 바람도 안 통하는 곳에 휴게실이 위치해도 되는 겁니까? 휴게실과 사무실을 지하층에 배치해야 할 만큼 통합신청사에 공간적 여유가 없습니까? 지하층에 있는 휴게실과 사무실의 배정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다면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대전의 한 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시간 만에 화재가 진압됐습니다. 사망자가 7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3명은 지하층에 위치한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청소 노동자입니다. 화물용 승강기 안에서 연기에 질식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 통합신청사는 지하층 화재 발생 시 안전할 수 있습니까?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는 안전합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상 1층의 자전거 보관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신청사를 신청하면서 그 후에 구청, 보건소가 한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강서구 세 기관의 직원 수를 합치면 상당히 됩니다. 세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고려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84대로 충분한가 여쭙고 싶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구청장님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확충 및 유지 관리,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입니다. 구민들과 직원들의 자전거를 타고 민원을 처리하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통합신청사에 왔을 때 지상 1층 자전거 보건소가 가득 차 이용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불편을 겪은 자전거 이용자가 다시 구청에 자전거를 타고 오겠습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불편을 겪는 자전거 이용자가 다시 구청에 자전거를 타고 오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환경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2월에 2050 탄소 중립 원팀 출정식에 참석하여 결의문을 선언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교통 에너지 분야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로 하셨죠. 우리 강서구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조례에 2030년까지 중간 감축 목표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신청사 신축에 관련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해 주시고, 통합신청사 부지 내에 계획된 자전거 편의시설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청사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본회의장이 5층에 위치하여 큰 비용을 들지 않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정 수준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청사는 본회의장을 1층에 설계했습니다. 비좁던 방청석도 56석으로 늘어나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우리로서의 국민들의 참여가 기대되고
구민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점은 감사드립니다. 다만 본회의장을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 국장님들과 구청 직원들, 그리고 늘어난 방청객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회의장 1층에 위치하는 본회의장 입구에서 기다리는 구민들, 의회 청사 정문에 모인 구민들, 많은 수의 군중이 몰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군중 밀집 지역에 따른 안전계획과 보안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투입하는 비용도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본회의장을 1층에 설계하면서 충분히 고려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중 밀집지역에 따른 종합적인 안전계획과 보안 대책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내부 감사실, 각 국장실을 같은 층에 두고 오픈형으로 통합하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상계층에 분리 배치되어 있던 각 국구, 국장실을 한 층에 통합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십니까? 변경되는 설계안의 장점이 충분하다면 지금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변경 설계 시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익명으로 들을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마곡 오토프론트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3월 7일 집무실에서 문화일보와 방화동 건폐장 부지 발전 구상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서울식물원 근처 한강의 아라뱃길까지 연결되는 마곡 오토프론트 2.0 사업을 서울시에 제안하시겠다고 들었습니다. 마곡 오토프론트 사업을 재추진하시는 겁니까? 재추진한다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사업 위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동 군부대 이전에 대한 현황과 강서구 계획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태우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방화대로 한가운데 공항동 군부대가 가로막고 있는 구간이 약 250m입니다. 부천 어종동에서 올림픽 도로로 연결되는 방화대교까지 서울 서부 교통의 핵심이 되는 방화대로 전 구간 개통을 위해서는 해당 군사시설 이전이 시급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구간 지하에는 광명 서울간 민자고속도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구간은 익산과 문산을 잇는 국가 서부 간선 도로망의 핵심 축을 완성하는 구간입니다. 이 중요한 구간이 공항동 군부대로 인해 가로막혔습니다. 공항동 군부대 이전이 지난 1999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부대가 이전되는 소문과 소식만 무성할 뿐 군부대는 아직 제자리에 있다는 느낌입니다. 구청장님, 공항동 군부대 정말 이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럴듯한 말과 그렇지 못한 결과가 20년 넘게 계속되다 보니 우리 57만 강서 구민께서는 공항동 군부대가 이전한다는 말이 사실인지 의아해하십니다. 지난 2013년 참다 못한 강서 구민들의 집단면허이 되게 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방화대로 조기 개설 조정서가 체결됐습니다. 그 결과 2018년까지 4.8km 전 구간이 개설될 예정이라고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2018년이 지나도 군부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1월 15일 한 매체에서는 2019년 말부터 공항동 군부대가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리며 군부대로 단절되어 있던 방화대로가 이르면 오는 2022년 완전 개통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해 5월 18일에는 당시 강서구청 도로과장이 구정질문에 출석해 2022년 6월 중 방화대로를 전체 구간을 완전 개통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공항동 군부대는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구청장님, 강서구가 지금까지 57만 구민께 공항동 군부대 이전한다
버티는 말은 결과적으로 모두 거짓말이 됐습니다. 모든 말은 결과에 부합하지 않을 때 거짓말이 됩니다. 누군가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어도 말과 다른 결과를 낳으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 23년 동안 우리의 강서 구민께 해온 그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태우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구청장님께서 후보 시절 선거 공보물 2페이지에 큼지막하게 적어놓으신 문장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자평하시니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공항동 군부대 이전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도대체 언제 완전하게 이전되는 겁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작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우리 강서 구민께 명명백백하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공항동 군부대의 저속한 이전을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우려스러운 마음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물론 방화대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신속하게 개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구민의 건강까지 해치는 졸속 이전으로 추진돼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3월에는 군부대 옆 마곡지구 공공주택 공급 용지에서 오염토가 확인돼 공공주택 착공이 연기됐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토양 정화 작업에 2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국방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도로 구간만 부분적으로 우선 정화하는 경우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토양 정화 작업 이후에 추가 오염토가 발견된 사례는 너무나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경기도 의정부 미군기지를 이전하고 토양 정화 작업을 완료한 뒤 2020년 8월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던 중 추가 오염토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정과 춘천의 미군기지 부지에서 기준치 20배가 넘는 오염이 2021년도에 확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토양 정화 작업을 제대로 완수하지 않아 수년이 지나도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그대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오염된 토양은 동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각종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크실렌과 같이 위험한 물질의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는 경우 뇌와 신경에도 만성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공항동 군부대 이전 이후 강서구 차원에서 토양 오염을 모니터링하고 강서구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군부대 이전 작업의 현황과 계획만큼 우리 강서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토양 오염에 관한 정보까지 한톨의 의심이 여지도 남지 않도록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구청장님께서는 정직이라는 고결한 가치를 내걸고 57만 강서구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방화대로와 광명, 서울, 민자고속도로 개통을 위해 공항동 군부대 이전 현황과 강서구 계획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공개하신 대로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강서구민께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이를 위해 강서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이 준엄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강서구민의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 오염 문제 역시 구청장님께서 엄정하게 감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